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봉PD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화재에 관심이 별로 없는, 이 차 관심 별로 없지? 전기차 살 사람들은 관심이 많나? 그냥 이 차를 떠나서 닛산 차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걸로. 그래.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거든. 39만 대. 내연기관으로 치면은 네. 한 2천만 대 팔렸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아무튼 이 차는 2010년, 2009년에 처음 1세대가 나왔고, 닛산이라는 회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는 않는데, 일본에서 대표적인 브랜드는 이제 사실 도요타, 네네. 방직 공장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전 세계 1위, 지금은 폭스바겐한테 자리를 뺏기고, 그 다음에 기술의 혼다. 근데 사실 닛산도 슬로건이 있어. 내가 만들어준 건데, 집념의 닛산. 집념이 되게 강한 회사고, 혼다는 사실 옛날부터 지들이 슬로건을 이제 기술의 혼다라고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한테 좀 유명하기도 하고, F1이라든가 뭐 소형 제트기라든가 여러가 아시모 로봇도 만들고 해서 유명하지만, 닛산도 사실 기술에서는 어디 가서 사실 명함을 좀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네. 혼다는 명함을 날려가지고 지나가는 애들 이마에 명함이 딱 꽂혀버리게 하는 애들인데, 닛산은 명함을 내밀어서 봤지 이렇게 하고 딱 넣는 애들. 근데 주지는 않아. 왜냐면 이제 후다를 깔까봐 명함을 주진 않고 꺼내서 봤지, 우리 회사 이런 회사야, 딱 집어넣는 정도. 혼다가 기술은 짱이지. 그냥 날려갖고 이마에다 명함을 꽂아버리니까 걔네는. 여기는 좀 입소문을 좀 바라는군요. 그러니까 살짝 홍보했다가. 그렇지. 근데 얘네는 과거에 뭐 F1이라든가 르망 24시간이라든가 그런데 경기에 빠짐없이 나갔던 애들. 그리고 사실 내가 옛날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불과 한 2, 3주 전에 과거형이겠지만, 맥라렌이라는 슈퍼카 회사가 쓰는 그 리카르도 회사로부터 받는 V8 엔진 블럭이 닛산 거야. 닛산이 르망 24에 나갈 때 쓰던 엔진 블럭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닛산은 모터 스포츠에도 약간 뿌리를 좀 깊이 박아놓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닛산의 기술에 대해서 닛산은 뭐 이렇게 믿고 거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닛산은 집념이 있는 회사다라는 거고, 닛산은 1947년, 이건 뭐 사실 역사에 기록된 거지 증거 자료는 없거든. 1947년부터 전기차를 팠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삽을 가지고 계속 땅만 파지 않았나. 진짜 전기를 판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1947년부터 전기 자동차를 한 우물을 파고 뭐 삽을 들고 팠다. 근데 그거는 지들이 하는 소리고, 내가 봤을 때는 뭐 닛산이 전기차에 대해서 그래도 꽤 깊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라는 건 뭘로 증명이 됐냐면, 전 세계 모든 브랜드들이 요새는 하이브리드와 어떤 다운사이징과 전기차의 그런 개발에 박차를 가는데, 모든 제조회사들이 1세대 전기차를 만든 지 몇 년 안 됐어. 오래 돼봤자 뭐 5년, 뭐 4년 막 이러는데, 얘네만 지금 10년이 다 됐어. 그래서 이 닛산 리프라는 이 차는 2세대야. 보통 지금 전기차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다 1세대란 말이야. 1세대 그렇죠. 전기차를 파는데, 얘네만 지금 2세대. 1세대 때는 약간 애벌레 같이 생겨가지고, 도요타 프리우스 처음 나왔을 때 해괴맹칙하게 생긴 것처럼 얘네도 약간 해괴맹칙하게 만들었었는데, 2세대에 와서는 황골탈퇴를 해서 이 하이브리드의 마크라든가 그 다음에 번호판, 푸르스름한 번호판을 빼면 과연 이 차가 전기차인가? 딱 보면 그냥 일반적인 뭐 티볼리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거든. 근데 요즘 파는 전기차들 보면
코나도 그렇고 니로도 그렇고 딱 전기차 보면 휠이나 뭐 그릴이나 모든 것들이 딱 봐도 전기차잖아. 예. 누가 봐도. 근데 얘는 번호판 떼고 옆에 뭐 제로 이미션? 제로 이미션. 제로 이미션 이렇게 썼어요. 제로 이미션. 뭐 배출가스를 제로를 내겠다라는 목표를 두고 하는 건데 제로 이미션이라는 그런 마크들 다 떼버리면 누가 봐도 얘는 그냥 일반 내연기관차야. 어딜 봐도 전기차 같이 안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들이 이 차를 만들 때 얘네의 의지가 뭐냐, 전기차를 탄다고 해서 굳이 외형이나 이런 것들이 전기차처럼 보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왜 전기차처럼 따로 디자인을 하거나 외형을 해괴망측하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 전기차를 타도 일반 차랑 똑같이 보이게 하겠다. 아, 요런 집념 좋아. 아주 나 이 차 처음 해보고 전기차 같이 안 생겼어. 번호판이나 제로 이미션 써 있는 거 빼면은. 그리고 이제 2세대이기 때문에 얘네는 데이터베이스가 많지. 주행간 운전자가 받아들이고 느끼고 불편사항들이 계속 축적된 39만 대를 팔면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개선이 많이 됐어. 전기차지만 전기차 같은 승차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율 있게 세팅을 해놨어. 그래서 타면 대부분의 구간에서 어떤 차의 옵션, 그 다음에 토션빔 이런 것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앞 서스펜션의 스트럿 방식이 굉장히 저렴이 버전으로 세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풍부한 쇼바감에 젖어드는, 풍부한 바디감에 젖어드는 뛰어난 장점이 있는데, 그 외의 것들로 보게 되면 야, 이게 거의 스파크나 모닝보다 더 싼 소재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포터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떨어지고, 그만큼 의선이 형이 포터를 엄청 잘 만들고 있다는 거거든. 지금 이 차가 지금 정책지원금 받잖아. 전기차 사면 많이 받으면 뭐 1600만 원도 받고. 그래서 지금 이 차 주는 이 차를 약 3600 정도 주고 샀단 말이야. 뭐 지금 뭐 시도별로 좀 다르고 지자체마다. 어쨌든 내가 알기로는 보통 전기차들이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를 주고 산단 말이야. 정책지원금을 받았을 때. 3,500이면 그랜저 값이야. 그랜저랑 K7이 옵션 깡통 샀을 때, 그래도 깡통이어도 소재는 똑같잖아. 걔네들이 이제 휠이나 엔진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거니까. 너 그랜저가 소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너 같으면 타겠냐? 난 안 타. 예, 힘들어요. 나는 이런 소재면은 절대 안 타. 이런 거 어떻게 타냐? 일단 힘들어요. 그지?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이 시트의 어떤 포지션이나 이 핸들이, 내가 그랬잖아. 핸들이 약간 이렇게 정면에 있어야 된다고. 예. 이렇게 있고 이렇게 높잖아? 이러면 전체 차체 대비 운전석이 높으면 높을수록, 너 생각해봐. 건물이 높을 때 살짝 바람이 불면 대형 건물도 보면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잖아. 예. 그러면 1, 2, 3, 4, 5, 6, 7층, 10층까지 있는 사람들은 흔들림을 못 느낀다? 예. 근데 50층에서는 흔들림의 범위가 커요. 그렇죠. 그지? 예. 그렇잖아.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실 답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예. 수학적으로 봤을 때 지면으로부터 높으면 높을수록 움직임의 범위의 길이는 더 커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차체 바닥으로부터 의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차가 롤링이나 피칭이 있을 때 예. 운전자의 자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롤링의 피칭에 대한 범위가 운전자가 많이 느끼겠어? 조금 느끼겠어? 크게 느끼죠. 그렇지! 이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말하듯이 노사장은 씨발 저 새끼는 차 운전할 때 의자가 땅 파고 들어가야 만족할 놈이야. 그래서 이런 디펜스의 기본이 자세를 낮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권투고 뭐고. 예. 농구에서도 디펜스를 할 때 낮게 예. 낮게 깔고 가는 이유가 그거야.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데,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멀미나 이런 것들, 그래서 SUV가 불리한 거야. 세단에 비해서. 얘가 지금 SUV만큼은 아니지만 세단보단 높잖아. 예. 일반 해치백보다도 높아요. 차가 약간 크단 말이야. 근데 의자의 높이는 거의 소렌토 수준이야. 거의 소렌토 수준의 착자 위치가 설정돼 있는데, 거기에 서스펜션이 존망구리, 딱따구리, 싸구려로 돼 있잖아. 개 싸구려로 돼 있단 말이야. 이게 거의 마이티 트럭하고 맞먹는 서스펜션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 이 차를 타면서 멀미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모터가 움직일 때 모터가 RPM이 어마어마하게 난단 말이야.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발전기로 봐도 되고 모터로 봐도 되는데, 어쨌든
구리선을 존나 감아놓은 브러쉬가 브러쉬 안에서 전기의 회로가 도는 거 아니야. 예. 모타의 중심부가. 근데 얘네가 미션 없이 모타 자체만으로도 RPM이 막 몇만 RPM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기는 고유 진동파가 있을 거란 말이야. 네. 모터 위에 인버터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인버터 같은 거. 걔네들에서 생기는 고유의 파동이 있어. 그게 되게 심한가 봐. 왜냐면 그게 심하지 않고서는 마운팅하고 알루미늄 소재로 된 것들을 거기다가 그런 고급 소재를 넣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 근데 얘는 거기다 그런 소재가 들어간 거 보면 모터나 인버터에서 꽤 많은 파동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파동 때문에 그런가? 나는 아무튼 전기차를 타면 어지러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면 그런다? 연비 기름값이 안 들고 고속도로 통행료가 싸고 뭐 공용주차장 뭐가 싸고 이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탄대. 그렇게 뭐가 지원이 되고 뭐하고 해서 전기차를 산다라고 하잖아.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솔린 차를 하나 더 써. 일반 차, 내연기관차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예. 전기차만을 타면 불편해서 아. 못 탄대. 그럼 내연기관이 있으면서 기름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산대. 굳이 그래야 될까? 자, 그러면 이 차를 사면 기름값이 안 들어. 자, 그래서 지원금을 받고 3,500만 원을 주고 샀어. 근데 옵션은 1,700만 원짜리 모닝하고 이 비슷하단 차가 말이야. 좀 옵션이 좀 후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3,500만 원이야. 아. 지원금 다 받고. 네네. 지원금 다 받고 3,500 주고 샀대. 근데 지금 보이는 옵션은 1,700만 원짜리 모닝하고 비슷하잖아. 그러면 봐봐. 내가 진짜 계산을 해보건데 3,500만 원을 주고 산 차가 이렇단 말이야? 내가 만약에 집에 좀 좋은 차가 있다 쳐. 뭐 V6가 있던 2000cc 뭐가 있던. 근데 차는 하나 더 필요해. 예. 뭐 와이프랑 같이 쓰든 뭐 하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름값이 안 드는 이 차를 3,500 주고 살 거면 나는 2천만 원 주고 아반떼를나 K3를 산 다음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사던 다른 데 쓰고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한 3년치 기름비 나오거든? 그리고 이 차를 타게 되면 전기차를 타게 되면 충전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내 시간을 써야 돼. 특히나 이 일본 차들은 삼상, AC 삼상이라든가 콤보 충전이 안 돼. 얘는 지금 대자모 충전 방식을 쓴단 말이야. 대자모라 그러나? 대자모라 그러지?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러 거기까지 가야 되고 또 급속 충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도 꽂아놓고 집에 가면 안 돼. 다른 사람도 충전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를 가서 내가 40분, 50분 정도 내 시간을 써야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한 돈을 또 계산을 해야 돼요. 내 시간을 써서. 그리고 달리면서 맨날 배터리를 봐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신경 쓰이고 지구의 온난화를 뭐 막아주고 어쩐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차 폐차할 때 배터리 이거 거의 우라늄 수준이야. 리튬이온. 그리고 내가 이거 충전 집에 가서 꽂거나 바깥에서 꽂으면 그 전기는 어디서 나와? 그 전기도 누가 만들어줘서 줘야 되잖아. 네. 그 전기도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오는 거야. 발전소는 씨발 꽁으로 도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지금 기술적으로나 이 국가 제반상이나 인프라가 전기차가 개인이나 국가의 이득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떤 세력이 있어. 차도 너무 비싸고 이 가격에 사는 게 제조사에서 연구개발비와 아직까지 생산 설비가 완벽하게 안 되고 이 배터리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라고 하는데 이게 이 차를 쓰는 소비자나 언론 플레이가 너무나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그리고 지금 국가의 제반이나 인프라는 전기차를 써야 될 때는 아니라고 봐 나는. 자 이제 리프에 와서 자 리프는 닛산에서 2세대에 걸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제조사들이 내연기관의 차를 개조해서 만든 것과 달리 뭔가 이렇게 좀 잘 맞는 구성을 갖고 있는데 하체 오리기를 하면서 보고 내가 운전하면서 느낀 건 이 차는 전기차 전용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원래 닛산에 있었던 소형차의 플랫폼을 기본 베이스로 만들어서 플랫폼의 뼈다구가 너무 좁아. 그래서 내가 늘 말하던 제규어라든가 이렇게 작은 플랫폼을 가지고 확장,
파생적으로 억지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근간이 되는 뼈대가 사실 부실한 건 사실이고요. 대신에 얘네가 전기차를 위해서 계속 연구 개발을 했기 때문에 모터의 위치와 어떤 배터리라든가 뭐 컨버터 위치 같은 걸 다 계산해서 충돌 안전에서는 굉장히 잘 견디게끔 잘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건 IIHS의 충돌 시험 테스트만 보더라도 얘가 1등을 한 걸 보면 차대 강성은 좋은 것 같기는 하나 강성과 지오메트리를 관장해주는 뼈대 설계는 별개거든요. 그래서 강성은 강해서 충돌 안전으로부터 좋을진 몰라도 지오메트리를 관장해주는 주행 특성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해 보여. 운전 자세가 되게 안 맞기 때문에 오래 타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뒷좌석은 거의 사람이 못 타요. 뒷좌석이 생긴 건 되게 넓게 생겼는데 굉장히 인체공학적이지 못해서 우리 보통 모닝이나 옛날 뭐 클릭이나 아베오나 이런 거의 뒷좌석처럼 아반떼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뒷좌석의 그 안락함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뒷좌석은 안 좋고 대신에 뒷자리를 접든가 트렁크나 뒷좌석 공간에 화물 적재 능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고 이 차의 장점으로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닛산이 프레임과 무게 배분이나 지로메트리 세팅을 해놔서 앞뒤의 무게 배분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어떠한 그 내연기관의 2급의 한 3천만 원대, 2천만 원대의 차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무게 배분을 가지고 있어서 앞바퀴와 뒷바퀴가 맥퍼슨과 토션빔으로 솔직히 돼 있고 전륜구동이면 보통 차들의 경우 70% 가까이 무게 편중이 앞쪽에 돼 있어서 앞뒤의 지오메트리 특성이나 승차감 특성이 절대 똑같이 나올 수 없는데 얘는 웬만한 모든 구간에서 앞바퀴와 뒷바퀴의 역할 수행이 거의 5대5의 수행을 해요.